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오늘 공개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방금 들으신 대로 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으로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부동산 정책이나 개편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개념 자체가 쉽지 않고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게 개념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재산세가 그럼 무엇이고 종부세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예. 아까 부동산은 이제 취득 단계도 있고 보유 단계도 있고 양도 단계가 있는데요. 네네네. 각 단계별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예. 원래 없던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면 이제 부과되는 이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국세 양태로 중앙정부에서 징수하고 부과합니다. 예. 6억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회 전에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종부세가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이는 방안이 나왔거든요. 예. 이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이 있는데 예.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예. 그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예. 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시장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공시가격 자체가 이미 높아져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요. 예.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80%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안 갖고 오면은 90% 또는 10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가 올라도 결국 곱하기니까 종합부동산은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있고 예. 또 세율도 0.5%에서 2%까지 되어 있던 부분들이 2.5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 부분 하나만 올려도 또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기류에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실거주자들보다는 실거주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투자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 이렇게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안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 세 부담으로 해서 불편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의 부담액의 증가분보다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 증가분이 더 높다면 그 부담분을 상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시장 가격이 높아지지 않고 시장이 안정되고 하향되어서 시장에 좀 부동산 가격이 침체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이 양도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하게도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겠죠. 좀 말씀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 저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앞서 짚어보면서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또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80%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이 80%, 90%, 100%까지 간다는 말은 결국 공시가격 다 현재
20%만큼 그 감액하고 있었던 부분들인 겁니다. 이 가액 비율만큼 그동안 이제 완충작용을 뒀던 거죠.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전가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이 보유세를 납부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했던 그 완충 비율을 이제 20% 뒀던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80%에서 10%씩 높여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완충 효과를 없애는 건데 그럼 왜 이 세율보다는 이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먼저 이거를 완충하는 걸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세율을 손대는 부분들은 세율을 개정하는 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율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이 야당에서 이러한 그 증세에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율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국회에 가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라서 현재 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수정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수정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시행령 개정으로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세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종부세 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세율을 인상한다는 부분은 과거 참여정부 때 이게 4%까지 뭐 사안에 따라 3%에서 4%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5%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가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또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이 징벌적 과세라는 부분들이 되게 불편한 이야기가 한동안 있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0.5에서 2%까지 가액 비율로 6억 원 이하 또는 6억에서 12억 또는 94억이라는 각각의 구간을 뒀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들이 2.5%까지 올리게 됩니다.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세수 부담들이 이제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시 가격과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여기에 세율이라는 부분들이 각각 얹어지는 거잖아요. 곱하기가 되니까 세율 2.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계된 내용을 보니까 약 한 1조 3천억까지 최대 증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게 그렇게 그러니까 시산된 내용 같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자면 이게 그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가가 사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이 방안들이 다 현실화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잘 추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안별로 현재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그러니까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의 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의 비율이 상당 부분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쉽게 가격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미 담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이고 세율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곱하기는 세 가지의 그 요인이 전부 다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사낸 기준 갖고 보도자료 나온 걸 보니까 1조 3천억 정도까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는 이런 증세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시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도 그렇고 이제 사실 국민들에게 이제 이번 발표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사실 관심사일 텐데 이번 보유세 인상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촉진할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이제 현재 소비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아마 그 부분을 그냥 그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하향 안정이 되게 되면 이 상승하는 폭이 그 폭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보유세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하게 되고 괴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예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향 안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 물건들은 매물이 시장에 소화되는 이런 부분들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집을, 그러니까 주택을 몇 개를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놨다. 예,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용을 전가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의 상황이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냐 또는 수요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공급자가 결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 주인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이 다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부세 부담분을 소비자에게 즉 전월세 형태로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최근처럼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고 수요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되게 되면 그렇게 가격을 전가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토론회는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쯤에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이게 의견이 이제 수렴이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한 주 정도 시간을 두고 28일 날 최종 물건을 특위에서 정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세율을 바꿀 건지 아니면은 시행령을 바꿀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잘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영향을 줄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장 변화는 현재 이미 부동산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방 시장은 사실 미분양도 많아지고 오히려 가격 하락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손을 대는 이유는 아마 이 공시가격이나 세율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 양쪽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세율 구조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아마 상당 부분 조금 시장에서 가격에 대해서 또는 시장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실 과세 형평성이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이란 말은 예를 들어 3억대 가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30억의 가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비율은 똑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과세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부동산의 종류, 주택 또는 토지 또는 오피스텔 이렇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든지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또는 공시가격에서 적용되는 과표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사실 적용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냐 하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